지금부터요 5월 모의고사요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보시면은요 다음 법률행위 계약 매매 계약 중 효력이 무효인 것은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죠.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 그것은 569조에서 유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미 멸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 멸실이 됐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적 불능으로서 이것은 무효가 되죠. 무효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목적보다 다소 부족하죠. 다소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을 뭐란다? 일부가 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574조에 보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이렇게요 일부가 부족이죠. 그러면 다소 부족하다. 이것을 수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574조 담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담보 책임이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가 되죠. 유효. 알겠죠? 유효. 이렇게. 4번은요.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죠. 그러면 원 후발적 불능이죠. 제3자 방화죠. 그 말은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유효. 자 5번은요.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변제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증여를 했죠. 지금 여기 보면 매매잖아요. 매매를 했는데 다시 증여를 했죠. 이걸 이중양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유효. 그래서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42번은요. 불공정한 법령이죠.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한 시가의 차이 또는 시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요 구체적 개별적이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 그래서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 이렇게요. 자 이제 이번 공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항상 이제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공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보통 경제적인 게 가장 원칙이죠. 그런데 정신적, 심리적, 명예적 공박을 포함하고요. 만약에요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공박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공박은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3번은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든지 이렇게 났죠.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판단 시점은 거의 대부분 다 어느 판단 시점 할 때 있죠. 판단 시점 그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대리인에 의해서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을 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요 바뀐 것이죠. 그래서 공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얘기하고요. 4번 피해자의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요 원칙적으로 다 갖춰도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 갖출 때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피해자 공박 경솔 무경험은 어느 하나만 갖춰도 된다 이 말이죠. 모두 다 갖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5번은요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뭐죠? 악의죠.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죠. 이 폭리자의 악의가 있으면 불공정이고요. 폭리자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이 아니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43번은요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체결했다. 의사에 뭐가 있다? 의사에 합치가 있다.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합치가 있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다? 그것을 자연적 해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요. 착오를 이렇게 따져 있죠.
그래서 Y 토지로 표시하고 Y 토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는 등기하려면 어떻게 하죠?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해서 등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무슨 토지에 등기했죠? Y 토지.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착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착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착오는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돼요. 성립하고 그다음에 여기 효령 요건에서 착오라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Y 토지 자체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Y 토지는 착오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고요. X 토지에서는 우리가 착오는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러죠. 갑과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표시가 합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X 토지에 대해서도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착오의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1번 보시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참 어려운 말이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뭐냐면 그것은 유효하다. 밑도 끝도 없이요. 그것은 X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다 이 말이죠. X 토지요. 2번요. 을은 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느냐? 갑하고 을하고는 비록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갑과 을 사이에서는 X 토지로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매 계약 따른. 그래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3번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 1번에서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니까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갑은 Y 토지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토지가 착오로서 취소를 하려면 Y 토지요. Y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X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일치가 있지 Y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일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했죠.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을은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하고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고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관해서 등기를 청구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고요. 자 이제 44번이죠. 갑이요 아들인 을에게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증여하면서 뭘 하면서 매매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증여를 뭐라 한다?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매매를 뭐라 한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정을 모르는 병이죠. 선의의 병이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그 정을 아는 정. 아느니까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이잖아요. 악의 정에게 정이요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갑하고 을하고 있고요. 을이 병한테요. 병이 정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은 원래는 증여를 하는데 매매로 가장을 한 거잖아요. 원래는 증여인데요. 그러면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이고요.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유효가 되죠. 유효. 이것을 우리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왜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유효로서 소유자니까요. 나도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고요. 그 다음 정은요. 정도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여기서는 병은 선이고 정은 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둘 다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1번 갑을 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증여는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2번 갑을 간의 매매는요 가장매매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고 언제나요. 3번 병은 부동산을 유효하게 소유권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죠. 즉 병은 선이여서가 아니고 선악불문하고 취득하고요. 정도 선악불문하고 취득하죠. 그래서 취득한다 이렇게요. 4번 정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비록 정은 악의일지라도
정 앞에 있는 병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정은 악일지라도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은요 틀린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의 등기가 실체관계법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비록 갑하고 을하고는 매매를 한 적은 없지만 갑과 을 간의 의사의 합치는 증여잖아요. 증여를 할 의사의 합의는 있기 때문에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실체관계 부합이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죠? 몇 번이요? 4번이요. 그 다음에요 45번이요 착오라고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매매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을 알지 못해도 착오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달죠. 반드시 누구?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하죠. 매도인의 소유.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것은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다.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죠. 여러분 중대한 과실은 뭐예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하는 것? 현저히 결여,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저히 결여, 이렇게요. 그러면 이 중대한 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한다? 그것은 유효를 주장하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요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죠. 3번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상대방이 이걸 알고 악용했죠.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그렇죠, 최근에요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지금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것은 상대방한테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땅을 샀니,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는 말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고요. 자, 5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그건 증명책임 누가 한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 다투는 자가 아니에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효력을 다투는 자가 아니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왜? 우리가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취소를 못하게 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 여부는 누가 입증을 한다? 그것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누구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자, 복대리죠. 임의대리는, 이거 항상 이게 문제죠. 우리가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항상 여기서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대리 아니고 무슨 대리가 돼야 돼요? 법정대리가 돼야 돼요. 법정대리. 그래서 법정대리는 이렇게, 원래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렇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임하는 것을 뭐란다? 그 책임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2번 친권자나 후견인이죠. 그러면 이 친권자나 후견인은 누굴 얘기하죠? 법정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본권이 있다, 법원의 허가 필요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뭐가 있다? 선임할 수 있다.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무과실 책임, 이렇게. 3번 법정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죠. 갑은 본인 을에 대하여 병의 선임 감독에 관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법정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봐요. 원래 법정대리는 1번에서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이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책임이다. 그럼 원칙은 뭐가 실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선임 감독이죠. 그러면 이때 책임 어떻게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그럼 경감된다. 경감된다. 가벼워졌다 이 말이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요,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에 비해서 더 넓다. 왜 그래요?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넓다 이렇게. 5번 법정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죠.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그것을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대리? 임의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임의대리. 언제나 법정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요. 자, 1번이라고요? 옳지 않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거 그러니까요, 임의대리는 1번 틀렸네요. 자, 47번 갑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들 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추인 거절이란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1번요. 갑은 병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죠. 만약에 추인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없다? 다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추인권하고요, 추인 거절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철회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철회요. 철회권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뭐가 된다? 확정이 되잖아. 확정. 그래서 여기 철회는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거절은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추인은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이죠. 그래서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거절하면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하면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하면 철회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했죠. 거절하면 더 이상 추인이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요, 갑이 을에 대해서 추인을 한 후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추인을 한 후,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추인은 누구한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잖아요. 병은 아직 그 사실을 몰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상대방은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없다. 틀렸죠?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병한테 추인을 해야 되는데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추인했으니까 그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추인 여부를 알지 못할 때는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갑이 사망하여 단독상속 나오죠. 단독상속. 단독상속했던 세 가지. 추인을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에 상대방에게 이미 등기한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 자체에 무효를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이때 신의 측은 뭘 얘기한다? 금반언의 원칙이다. 금반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금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발하냐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추인 틀렸죠.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5번 갑의 추인이 있죠. 추인이 있으면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유효이다? 처음부터. 처음부터라는 것은 계약 체결시, 다른 말로 대리행시. 여기 처음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러면 다른 말로 대리행위 당시부터. 알겠죠? 대리행시도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 그럼 유권 대리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있죠? 유권 대리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누구한테 있어? 본인에게 있죠. 추인하게 되면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있다? 본인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요, 무권 대리를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이었던 것이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자, 48번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무효 사유가 아닌 것. 자, 1번이요. 무권대리. 이런 무권대리 무슨 무효죠?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요. 그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령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은 103조 확정적이고요. 뭐 무슨 문제를 지금 묻는지 모르니까요. 확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절대적 무효가 되죠. 알겠죠? 피성령 후견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통정의 표시는요. 확정적 무효이면서 그다음에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마이너스잖아요. 정지 조건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여기서 단지 묻는 것은 무효냐 취소냐를 지금 묻고 있죠. 나머지는 다 뭐다? 무효이죠. 뭐 하나만 취소이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자, 4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법정 추인사유가 아닌가? 이런 봐봐요. 이 법정 추인사는요, 첫 번째가 뭐냐? 이의를 보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야 돼. 딱 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상 누구만 보면 돼? 상대방. 상대방이 가는 거 몇 가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다?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가 있고요. 상대방 이행 청구죠.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만다 양도 이렇게. 또 하나는 뭐다? 전부나 뭐 일부의 이행이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뭐라면 취소권자가 수령을 하면은 그걸 뭐로 본다?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누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만? 상대방이 하는 것만. 지금 취소권자가 단부정 뭐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취소권자가 다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이행은. 그런데 지금 뭐를 했다? 취소권자가 지금 뭐를 했어? 수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자 상대방이 지금 봐봐. 취소권자가 아니고 이거는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양도했다. 상대방이 양도. 지금 여기요. 상대방이 양도했다. 추인이다 아니다? 이건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여기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럼 이건 5번이죠. 똑같은 말로 뭐라고 나와요? 이것은요.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몇 번이다? 5번이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여전히 5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5번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자, 50번은요 조건이죠. 자, 기억 불능 조건이죠. 이런 불능은 뭐죠? 마이너스죠. 발리셔서 정지 조건은 뭐죠? 플러스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다? 그것은 무효이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죠. 불능 조건이죠. 마이너스. 해제 조건이죠. 마이너스. 소멸하니까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는 조건 없는 법령. 한마디로 뭐다?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 기억 맞죠? 자, 기성 조건이죠. 기성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죠. 정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해제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해제 조건인데 앞에가 지금 무슨 말이 지금 빠져 있다? 지금 여기 기성 조건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기성 조건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그래서 조건 없는 그러면 안 되죠.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무효 이렇게. 그리고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이죠. 원래 단독 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채무 면제하고 유증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유언 유증,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옳은 것은 지금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뭐가 옳은 것이죠? 기억하고요. 디귿하고 지금 옳은 것이죠.
자, 니을은요 약혼이요. 약혼이란 게 뭐냐? 약혼은 예약이죠. 약혼 애물이 뭐죠? 그건 먼저 반지죠. 약혼 반지를 수수했죠. 수수는 혼인은 본계약이죠. 혼인의 불성립,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되죠. 그것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은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 미음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 그러면 큰일 나. 우리가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이 가능. 항상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효력,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이 있단 말이죠. 성립 여부가 아니고 효력 여부고, 그 다음에 장래죠. 중요한 것은 불확실이죠. 만약 여기서 확실하다 그러면 뭐가 된다? 확실. 그러면 이것은 기한이 돼. 기한. 그래서 불확실 조건, 확실 기한 이렇게. 사실의 성부의 의존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3개가 맞죠? 뭐뭐요? 기억하고요, 디귿하고요, 그 다음에 니을하고. 알겠죠? 기억, 디귿, 니을 이렇게. 자, 51번부터는 여러분요 물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은요 잠깐 5만 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